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좀 몸 상태가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가 약간 가라앉아도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또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고 계시면 괜찮을 만한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오늘 바이낸스 코인 등 왜 떡상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토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에서 지지받고 여기까지 오르면서 알트코인들이 많이 녹아내렸었죠. 그러다 최근에 과매수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빠짐과 동시에 여러가지 알트코인들 코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체인링크랑 폴카닷만 보셔도 19% 그리고 18%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니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만약에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져 주게 된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약간의 하락에도 힘을 입어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심하게 빠진다 그러면은 도미넌스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 다시 높게 되겠죠. 자, 우선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많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이 스시 토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시 수합, 제가 어제 스시 수합의 최후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알고 봤더니 살아있었습니다. 횟집에서 칼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돌아온 스시 수합. 이 스시 수합의 창립자 사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는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한 명인 크립토 웨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있는 이 사람을 봐라. 지난 6일 동안 스시 수합을 만들어서 바이낸스 상장까지 시킨 후 엄청나게 돈을 챙기고 튀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은 이 사람이랑 바이낸스의 CEO죠. CG랑 꽤 친한 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석연찮죠. 자, 그런데 스시수합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반등할 수 있었느냐? 이 스시수합의 창립자가 스시수합의 운영권을 SBF라는 사람에게 넘겼다라는 것인데요. SBF는 당연히 아이디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FTX라는 최근에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의 CEO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스시수합의 운영권을 전부 다 넘겨줬다라는 것인데요. 그 소식과 함께 스시수합이 크게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스시수합의 운영권을 가져가게 된 파생상품 거래소인 FTX의 CEO인 SBF라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CG랑 친해요. CG랑 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이낸스가 FTX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끼리 지금 다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이 거래소로서 바이낸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이 찝찝함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 스시수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앞으로도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며 여러 트레이더들이 이 스시수합 거래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일단 돈만 벌면 되긴 하죠. 단타를 치든 뭘 하든 돈만 벌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윤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평도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NB 코인이 오늘 높게 올랐습니다.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왜 올랐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이낸스에선 IO라는 것을 진행을 하죠. 그러면서 BNB를 스테이킹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코인들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그들은 바이낸스 런치패드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런치풀이라는 것을 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이낸스 런치패드와는 다르게 런치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코인들 BNB, BUSD 그리고 ARPA 이 토큰들을 바이낸스에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새롭게 출시되는 코인을 이자로 무료로 지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선정된 이 새롭게 이자로 지급되는 코인 같은 경우는 벨라 프로토콜의 벨라 토큰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테이킹해서 받은 이 이자 벨라 토큰을 팔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벨라 토큰을 받기 위해서 무료로 받기 위해서 BNB를 몽땅 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BNB 가격을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BNB 스테이킹을 유도해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BNB 코인 떡상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들로 한번 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다가오는 주에 비트코인과 금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는 달러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달러 차트가 그동안 하락하고 있다가 최근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제 강세를 띠게 된다.
그러면은 금과 비트코인은 약세를 띠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엔 분석들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꽥꽥 오리 선생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안 좋아 보인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나는 숏 포지션을 늘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비트코인이 11,200불 위에서 일봉을 마감할 수 있다라면은 비트코인의 하락에 대한 전망을 철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다음 분석가는 비트코인 6시간 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내가 봤을 때 1,700불대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석을 받쳐줄 수 있는 근거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 CME가 마감을 하면서 새로운 갭이 생기게 된 것인데요. 1,620불대의 CME 갭이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CME 시장이 개장을 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잠깐 올라가서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CME 갭이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CME 갭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시면서 나는 이 갭을 못 믿겠다. CME는 거래량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CME가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남기곤 하시는데요. 저도 여러가지 암호화폐 분석들이라든지 방송을 보곤 하지만은 어째서 이 CME 갭이 메꿔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식의 답변은 있었던 것 같아요. CME 측에서 자신들 플랫폼에 걸려있는 매수를 체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물론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것은 하나의 예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CME 선물시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CME가 보기보다 더욱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전 CFTC 위원장 지안 카를로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좀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비트코인 가격을 관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측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일일이 올리고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릴 때는 이제 언제든지 내릴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무튼 이 CME 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메꿔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9,600불대 갭도 메꿔지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와 동시에 9,500에서 9,600불에 있는 지지선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디 이 지지선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비코인 크리스의 유료방 회원이 공유한 그런 차트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2시간 봉입니다. 보시면은 이 명백한 트렌드 라인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항상 이 추세에 맞고 반등하거나 추세에 맞고 몸을 추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한번 강하게 떨어졌을 때는 지난 3월 미국 증시가 아작났을 때 떨어졌다가 바로 또 그 위로 올라와가지고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도 쭉 떨어지는 척 하면서 CME 갭 메꾸든 아니면 좀 더 떨어지든 했다가 다시 한번 이 위로 올라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벌써부터 비트코인은 무조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장담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때 여기 떨어졌을 때만 해도 이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보십시오. 그냥 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제가 CME 관련된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일단 이 CME 선물시장이라는 것이 비트코인 목에 걸려있는 개목걸이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긴 하지만은 저는 언젠가 이것도 풀려지게 될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저는 그들이 언제까지나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자산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 가격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이 목줄을 콱 틀어지고 올라갈 때마다 억지로 끌어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로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사람들의 자산이 되어서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도 항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시스템이 연준 밖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준비한 소식을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심란한 요즘인데 무엇보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토마토밭의 햇볕주기 광고 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